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넣지 말아야 할 것, 아니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경력기술서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경력기술서를 제가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연차도 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서류를 딱 보는 순간에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헤드헌터로서 이제 많은 경력기술서를 보다 보면 이제 초반에 이미 이 사람은 이 포지션에 잘 맞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인상이 좀 나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가 뭐 스펙이 엄청 차이가 나거나 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경력기술서에 이제 넣지 말아야 하는 것들, 아니면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이제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이게 넣은 표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열심히 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쓴 문장들, 내가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겠다 생각해서 쓴 뭐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자칫해서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작성한 경력기술서의 신뢰를 깎아먹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면 좀 이상한데? 안 좋은데? 라고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제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 이건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강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이 연차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을 텐데, 이 정도 성과가 나오진 않을 텐데, 딱 이런 식으로 과장했구나,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무 지원, 운영, 실행, 뭐 조율, 뭐 이런 거 중심의 역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력기술서에 뭐 전략 수립, 뭐 총괄, 조직 혁신, 뭐 전사 시스템 운영 고도화,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은 그쪽 업계의 시니어잖아요. 그럼 그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제출한 서류가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오버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서류 자체의 신뢰도를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팀장 지시에 따라서 실행안을 정리하고 일정 조율 정도를 했는데, 이걸 이제 경력기술서에 뭐 전략 수립을 했다고 쓰거나 뭐 전체적인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가 규모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팀장이 하는 일과 팀원이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경력이 팀원인데 팀장이 하는 일을 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서는 서류 거기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너무 과하다, 서류 심사하는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이거는 꽤나 치명적인 거죠. 차라리 뭘 잘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좀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주면,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근데 뭐 거짓말하고 큰 차이는 없죠. 안 한 거를 너무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역량, 특히 이제 핵심 역량 같은 거를 쓰실 때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핵심 역량이 경력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반에 확실하게 좀 인상을 줘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어나 이런 거 사용을 할 때 조금 이제 좀 강력한 단어를 좀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나의 커리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을 너무 많이 적느라고 정말 내가 잘하고 이 포지션에 적합한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결국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강력한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일도 열심히 했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 협업, 보고한 거, 뭐 운영 내용, 지원 내용, 대응 내용, 모든 자기가 했던 거를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력기술서를 쓸 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드러낼 건 확실히 드러내고 관련이 없는 건 좀 빼고 분량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원 서류 경력기술서를 봤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뭐지? 서류 심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찾아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안 띄면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차 인사 담당자인데 채용평가, 교육, 총무, 행사 지원, 복리후생, 사내공지, 계약관리, 비용처리, 총무까지 범위를 넓혀서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정말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채용이 강한지 평가가 강한지 뭐 조직 문화 개선이 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뽑는 포지션이 정말 이 사람처럼 인사부터 총무까지 싹 다 한 사람을 찾는다? 뭐 그러면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특정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는 내가 정말 바쁘게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나는 뭘 잘해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했던 업무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까지 상대방에게 다 주어버리면서 정작 중요한 나의 핵심 메시지는 전달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이 포지션에 정확히 맞냐 안 맞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셋째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잘 안 잡히는 표현을 주로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활한 협업, 효율적인 운영,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뭐 다양한 업무 경험, 뭐 적극적인 대응, 성과 창출에 기여, 뭐 프로세스 개선 이런 표현들 자체는 나쁘진 않죠. 다 좋은 말들이고 근데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서류를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쓴 말이구나. 실제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을 했고 뭘 잘하는지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협업을 했는지, 뭘 효율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그러면서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직 서류는 이게 명확하게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활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말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굉장히 누구나 자주 쓰는 흔한 표현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우선순위가 달랐던 세 개의 유관 문서와 일정을 조율해서 프로젝트 마감 시점을 뭐 2주 앞당겼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성이 드러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썼고 다른 사람은 뭐 월 2회에 수기 정산하던 업무를 엑셀 템플릿으로 표준화해서 마감 시간을 3시간 줄였다. 뭐 이렇게 두 명이 각자의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 쪽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좋은데 그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붙여줄 이유가 확실해야 붙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처럼 잘못하지 않으면 붙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야 뽑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드릴 말씀은 요 3가지랑은 조금은 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이 약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경력기술서, 이력서, 내가 했던 업무를 성과를 나타내는 이력서를 대하는 태도와 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관련 없는 내용을 많이 넣을수록 내 경력기술서의 선명도가 좀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원 포지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도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가 좀 여러 가지 직무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한 직무에서도 뭐 좀 맡았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여러 갈래로 이제 퍼져 있는 분들이 일수록 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다 했던 일이니까 옛날에 했던 일도 있고 지금의 보조적으로 했던 것도 넣고 뭐 가끔 맡았던 스파성으로 맡았던 프로젝트로 했던 일도 넣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그 업무들을 다 서류에 넣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한 건데 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더 나쁠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원 서류는 내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적는 문서가 아니거든요. 일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영업도 하고 예전에 인사 쪽도 하고 뭐 총무 쪽도 했다. 근데 내가 지원하는 건 영업이다. 그러면 인사 총무는 정말 내 분량을 확 줄이시고 영업을 거의 80% 이상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영업이 30이고 뭐 인사 총무가 70이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안 맞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면 분량을 조정하시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이려면 영업의 비중을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인데 이제 업무 내용이 뭐 CS 응대, 상품 등록, 이벤트 현장 지원, 사무 운영 보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마케팅을 한 건지 그냥 지원팀에 있었는지 운영 지원을 한 거냐, 진짜 이 사람이 마케팅 계획을 세워서 캠페인을 한 거냐,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건 안 했다고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은 친절하게 다 해석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지식 대부분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 열심히 했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노력을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디테일 오류로 이제 신뢰를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오탈자, 뭐 경력 기간의 연도 오류, 뭐 숫자 불일치, 서술형으로 썼다, 단문형으로 썼다. 이제 서류를 봤을 때 이 앞단이나 이 맞춤, 뭐 좌우 맞춤, 가운데 맞춤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이런 게 쌓이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지도 그 태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서류를 내는데 기본적인 내용도 맞추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저도 헤드헌터로서 이제 후보자 서류를 고객사에 이제 추천할 때는 이런 디테일이 부족하면은 제 신뢰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 오류는 뭐 살려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신뢰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는 매출을 12억이라고 쓰고 뒤에는 같은 프로젝트인데 뭐 10억이라고 적어놓거나 한쪽은 대리, 다른 쪽에는 뭐 과장 이렇게 써 있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 파악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서류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네, 검토를 안 했네, 태도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흔들려 버리는 문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건 대충 좀 실수를 했지만 실제 업무는 굉장히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숫자 같은 경우가 안 맞으면 이거는 신뢰도를 많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약형으로 했다가 서술형으로 했다가 이제 통제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깔끔한 느낌이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자체의 의미의 중요도보다도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넣지 말아야 할 것, 아니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경력기술서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빼야 할 감점 요소 5가지. 첫째,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 둘째, 많이 적느라 핵심이 사라진 문서. 그리고 셋째, 있어 보이지만 장면이 잘 안 떠오르는 모호한 표현. 넷째, 지원 포지션과 상관없는 내용이 과다 삽입된 경우. 그리고 다섯째, 디테일 오류로 신뢰를 깎아먹은 문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력기술서는 좋아 보이게 쓰는 문서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게 솔직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쓰는 문서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이 난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만약에 뭐 주변에서도 그러고 근데 이제 서류가에서 계속 탈락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5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해 두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뭘 더 많이 넣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서 선명하게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